자동차 연구할 본부에 있는 박정국 차장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토모카의 70년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토모카의 70주년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토모카가 계속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국 사장님, 예.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됩니다. 예. 내용 발표하기 전에 일단 앞에 정충기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동차의 지금 현재 발전 방향하고 이 토모카에 잘 결합하게 되면 토모카의 활동에도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깊은 나름대로 의무감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토모카가 발전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크게 세 꼭지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모빌리티의 변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현재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관련돼서 특히 도시 인프라가 관련해서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해서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모빌리티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래 사회가 현재도 그렇지만 점점점 도심화가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메가시티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교통체증, 그다음에 안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앞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는 미래도 계속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모빌리티 역시 친환경 중심의 모빌리티 기반 보급이 더욱 과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미래에는 현재 되고 있는 내연기관이 점점점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전기,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모빌리티가 주를 이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자들의 소비 형태도 많이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높은 지불 비용, 동시에 유지 비용이 드는 현재 이동 수단에 대해서 소유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미래 모빌리티라는 더 이상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공유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점차 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AI, 로보틱스, IoT 등의 기술로 대표되는 주요 ICT 기술의 고도화 및 상용화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요 응답형 승차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의 개인화 부가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의 배송 및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동과 관련된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 변화에 맞춰서 자동차 산업 자체도 크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의 생산, 판매 구조에서 탈피하여 제품과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생산, 판매, 폐차에 이르는 자동차 산업 전반이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점차 지능화되고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를 향하고 있으며, 단순 이동 수단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미래에는 또 다른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미래의 모빌리티 관련된 영상 한 편을 먼저 보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자동차가 제시하는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개발 현황,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지향하고 있는 전략적 지향적인 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드는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지금까지 가져온 제조 역량 기반의 기존 완성차뿐만 아니라 UAM, 로보틱스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그다음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연료전지 기반의 수소 사업인 H2 솔루션이라는 크게 세 가지 사업 구조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신개념의 모빌리티인 UAM을 중심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한 축인 전기차의 판매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19%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40년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8에서 10%의 달성을 현재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사는 소형차부터 대형차, 상용차까지 전 세그먼트에 걸쳐서 25년까지 파생 모델을 포함해서 총 23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 양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당사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 동력 부품 기술력이 집약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개발하였고 현재 아이오닉 5 차종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eGMP는 배터리 용량 가변 구조를 적용하였고 엔진이 없는 특성을 고려한 최적 설계로 전기 구동 시스템 및 배터리팩 등 핵심 부품의 공용화를 통해서 다양한 차급 및 모델에 최적의 주행거리와 효율적인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GMP를 적용하였을 때 1충전 거리는 최소 500km 이상의 확보가 가능하며 800V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4분 충전으로 1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성능 전기 구동 시스템 및 배터리팩 적용을 통해서 0부터 100까지 차량 성능이 3초대의 고성능화도 가능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첫째, 보편적 안전과 선택적 편의라는 두 가지 개발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편적 안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서 도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 가능하도록 안전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적 편의는
완성도 높은 편의 기능을 작업에 맞춰 제공함으로써 차량 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다수 사용자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같은 주행 주차에 관련된 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을 주차, 고속도로, 도심 등 크게 세 가지 환경에 따라서 구분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 환경에서는 2010년도에 주차 시의 조향을 도와주는 주차 보조 시스템을 양산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차량 밖에서 차량의 주차와 출차를 할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을 수소 전기차 넥소에 최초로 양산 적용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소나타 등 다른 여러 차종에 확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차간 거리 및 차로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을 2015년에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추가된 2세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제니시스 차량에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환경에서는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로보택시 및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 차원 높은 자율주행 기술을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도심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선행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독자 기술력의 내재를 추진하는 것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와의 협업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앱티브사와 함께 작년도에 설립한 조인트 벤처 회사인 모셔널은 싱가포르,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 거점을 두고 각국의 상황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며 미국, 중국 등 다양한 해외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별 기술을 확대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개념 모빌리티의 한 축이 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2028년도에 상용을 목표로 UAM 기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안전성, 저소음, 경제성, 승객 중심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동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UAM은 지상 교통 혼잡에서 벗어나 지점 간 항공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사회를 가깝게 연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며 완전 전동화된 파워트레인으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저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UAM이 사람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되돌려 줌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UAM과 비슷한 개념의 헬리콥터를 떠올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헬리콥터는 기본적으로 도심 내에서는 사용하기에는 높은 수준의 소음과 과다한 운임 비용으로 인해서 비행의 대중화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UAM은 이러한 제약점을 보완하여 저소음, 적은 비용으로 비행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현대자동차는 지난 CES 2020에서 UAM 컨셉인 SA1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차세대 모빌리티 UAM 시장의 진출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SA1은 최대 5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290km 속도로 100km 주행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주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의 대표적인 카쉐어링 서비스는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 운영사인 모션이 시행하고 있는 모션 카쉐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국 LA 시내에서 차고지 제한 없이 차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프리 플로팅 방식의 서비스를 현재 시범 운행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카쉐어링 서비스의 제약점을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트라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로 보트라이드 시범 운행을 통해서 운전자가 없는 미래를 대비한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카헤일링은 일반인의 차량을 호출해서 택시처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동성하거나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로 현대자동차는 2018년부터 동남아시아 최대 공유 차량 서비스 기업인 그랩과 함께 코나 EV 등 전기차 모델을 활용한 카헤일링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중 하나인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온 디맨드 MOD 서비스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서 실시간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서비스로 기존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따라 정류장마다 정차하며 운행하지 않고 승객이 목적지 입력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고 그에 따라서 배차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라티 차량 기반의 셔클과 인천광역시내 시행 중인 아이모더 서비스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및 전기 자전거를 활용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Z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IoT 모듈이 부착되어 있어 용이한 대여와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체 개발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의 최적의 배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운영사의 사업 효율성과 헬멧 비치, 보험 서비스, 속도 제한 기술 등을 지원해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H2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수소 기반의 모빌리티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연료 전지 시스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승용과 상용 수소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부터 수소 연료 전지 사업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시범 사종 개발, 실증 사업을 거쳐서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투싼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수소 브랜드 H2를 공식 출범하여 중국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수소 전기차 주요 라인업은 성용의 넥소, 상용의 액시언트가 대표적이며 향후 광역버스, 청소차, 대형 트럭 등 다양한 분야의 차량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박, 기차, UAM, 비상발전 시스템 등 모든 비자동차 부분 사업 분야와 동력원에도 연료전지의 공급을 확장하여 수소 에너지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향후 도래할 수소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수소, 에너지, 물류 관련 기업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의 아람코, 영국의 이네오스, 미국의 커민스 등과 수소 전기차 개발 및 세계 각지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모빌리티 관련 도시 인프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등한 이동의 자유가 실현되는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시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현대자동차 제작한 그 사람 중심의 스마트 시티 비전 영상을 통해서 아마도 미래 가족들이 마주하는 일상을 들여다보고 로보택시, 친환경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기반의 다채로운 서비스 등 앞으로의 스마트 시티 첨단 기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변화와 연계해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 분야입니다. 첫째는 바로 ICT 기술 기반의 교통 인프라와 두 번째는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미래 교통 인프라로 대변되는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기존의 교통체계 대비해서 이용 효율, 교통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한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 스마트 파킹 시스템, 스마트 도로 시스템, 허브 등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의 미래 모습을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파킹 시스템의 주요 인프라는 크게 자율주차를 위한 관제 시스템과 주차장 내 무선 충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향후 완전 자율주차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인프라 소요가 증대가 될 예상이고 건설 산업 역시 이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도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로 시스템은 관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 정밀 GPS 정보 등을 제공하고 차량 간 통신을 가능케 함으로써 미래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 도로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신호 제공 및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관제 시설, V2X 기반의 무선 통신 시설 등 다양한 신규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므로 역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브입니다. 허브는 당사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UAM과 다양한 모빌리티 간의 환승 거점입니다. 즉 UAM과 자율주행 차량 등 다양한 모빌리티 간 연결을 가능케 하는 당사가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허브를 멀티모달의 중추적인 핵심 역할로 정의하고 준비 중에 있을 정도로 허브는 미래 사용자들에게 연속성 있는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허브로 대표되는 대형 도심 항공 교통 인프라는 건설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5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의 도심항공 교통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 인프라 부문 2조 투자 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취업 유발 2만 1,000명, 생산 유발 4조 원, 부가가치 유발 1.65조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건설 산업의 주요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심 항공 인프라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도시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교통 복합 환승센터 추진 계획과 연계한 허브를 구축하여 경제성을 확보한 미래형 스마트 환승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달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제3차 복합 환승센터 구축 기본 계획에 따르면 UM의 상용화 시기에 맞춘 미래형 환승센터 모델 개발을 명시한 바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UM 도입에 따른 복합 환승센터 연계형 허브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용역을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능과의 연계 가능성 점검을 위해서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네트워킹 강화 및 UM 특화 도시 설계 추진 등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미래도시 인프라에 있어서 교통과 함께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바로 에너지 부분입니다. 미래에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사회 내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시장 자율화에 따라서 에너지 생태계의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 미래의 가정 내에서도 에너지 시스템이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정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주로 소비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 미래에는 태양광, 연료전지 시스템 및 ESS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각 가정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소비하고 유전력은 차량과 교환하거나 기존 전력 사업자 대상으로 판매, 공급까지 하는 형태의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에 그치지 않고 충전소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전력 공급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판매 제공하는 충전소 역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자체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와 수소 에너지를 모두 공급하는 융복합 소형 발전소의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비층 외에 기존 전력 공급자에게도 유전력을 판매하는 등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변화에 있어서 수소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계절별 에너지 공급의 편차가 커서 수요 공급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수소라는 저장 매체를 활용하여 저장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장기간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장거리 운송 시 에너지 손실이 제일 적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 산업은 생산, 저장, 운송, 공급, 활용의 밸류 체인으로 구성되며 특히 관련 인프라 구축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합니다. 먼저 수소 생산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의 설비, 담수, 수처리, 저장 복합 플랜트 등 다양한 관련 인프라 건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소 저장 운송 관련해서는 수소 저장에 필요한 냉각, 액화 설비 플랜트, 운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항만 등 관련 인프라 건설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공급 및 활용과 관련 인프라에는 차량, 철도, 선박의 충전소, 건물의 비상발전소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 기회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변화, 나아가서는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건설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따라서 다 같이 함께 도약하는 한국 건설 산업의 큰 발전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